몰라. 자, 봅시다. 자, 로그 함수 최하시에서 빨리 끝내고 다음 프린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45번. 너무 쉬운 거니까 빨리 합시다. 자,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1 더하기 3. 얘들아, 우리 이런 문제 풀려면 뭐 하면 돼?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 맞죠? 이거 증가냐 감소냐 정훈아? 증가야. 자, 평행이동은 일어났어. 근데 대칭이동은 없지, 그치? 그러면 그냥 뭐 그려주면 돼? y는 로그 2에 x 그려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얼마 집어넣으래? 0 넣고 3 넣으래요. 0 넣으면 얼마? 0 넣으면 얼마? 3. 3 넣으면 얼마? 5. 그게 최대 최소. 자, 2번.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 x의 범위가 2부터 9까지. 자,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치환을 하냐 안 하냐로 나뉠 거예요. 알겠죠? 치환을 안 해도 쉽게 풀 수 있지. 결과적으로 얘가 최대일 때 최대값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들아 x에 얼마 집어넣어야 최대가 될까? 이거 미안해. 4까지. 요놈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는 거 보이잖아. 그치? 가운데가 축이 1일 거고요. 그쵸? 그래서 언제 1 넣었을 때가 최대겠죠? 1 집어넣으면 로그 3에 1 못 넣네. 너 때문에 낚일 뻔했어요. 자, 다시 x에다가 2부터 4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뭐 넣었을 때가 최대야? 2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2 집어넣으면 로그 3에 9. 최대값 2 나오는 거 맞을까?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순간은 x에 얼마? 4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네요.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로그 3에 1. 네, 0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대값 2, 최소값 0. 너무나 쉽다. 됐죠? 네, 빨리빨리 풀자. 46에 1, 2번 둘 다 풀게요. 시작. 네,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설마 서술형 감점 받을 사람들이 여기에 있진 않겠죠? 그치. 잘했어. 서술형 감점 받을 사람들이 좀 몇 명 있네. 진수 조건 안 쓴 사람 자수하시고. 진수 조건이 다 감점 받으려고. 진수 조건 어떻게 돼? 뭐보다 크고 마이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바로 나오셔야지. 괜찮을까? 요거 가져간 상태에서 식을 변형하는 거라고 얘들아. 그냥 식 변형하면 안 돼. 알겠어? 왜 안 되냐면 내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얘들아 이렇게 되지. 얘는 되네? 미안해요. 아까 이게 약간 합쳐놓고 진수가 0보다 크다 하면 요 범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더 많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로그는 식 변형하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체크하고 식 변형하시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뭐 구해달라고 했죠? 언제 최대가 되는지 물어본 것 같아요. 그쵸? 간단하네. 요 놈이 최대가 될 때니까 위로 불로 얼마?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랑 6이 같은 높이. 얼마일 때? 2일 때겠죠? x가 2일 때 최대 얼마? 4. 그래서 a랑 b 값이 2랑 4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번에는 밑이 문자가 있어. 근데 그래도 진수 조건 쓰시긴 해야 돼. 그쵸? 그래서 마4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거 일단 적어 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a도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적어놓고 일단 시작하세요. 항상 로그 나오면.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래서 y는 로그 a에 x 더하기 4 곱하기 2 마이너스 x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네모 박스가 얘들아 어때? 저 범위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요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여기가 마사, 얘가 2라는 뜻이야. 가운데 얼마? 마일이지. 그럼 요 네모 박스는 뭐는 있냐?
최대는 있어. 근데 최소값은 없어. 이해가? 근데 이 식 자체가 뭐가 있대? 최소값이 있대. 그럼 이게 만약에 증가함수였으면 얘가 최소일 때 최소값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래 성립해 안 해? 안 해. 네모 박스가 최소값이 없으니까. 이해 갔어? 즉 네모 저 진수가 최대일 때 요놈이 최소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방금 내가 말한 거대로라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0과 1 사이여야 돼. 그리고 마일 넣었을 때 얼마냐? 로그 A에 마일 집어넣으면 9. 걔가 최소값 얼마래? 마 1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A 얼마?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네? 뭐 너무 쉽죠? 야 47번 너무 익숙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치? 아무리 봐도 치환해서 풀라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47번에 1, 2번 한번 치환해서 먼저 풀어봅시다. 네, 자 너무 쉽죠? 그쵸? 설마 첫 번째 거는 대놓고 돼 있으니까 치환하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멈춰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놈은? 치환하라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일단은 진수 조건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체크만 하고 가는 거야. 눈으로 알겠지. 습관에 들여야 된다는 거야. 의미가 있든 없든 그 문제에서. 그런 다음에 로그 2의 x를 치환하면 치환하는 놈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얘들아 t의 범위 어떻게 되죠? 뭐 1 넣었을 때가 최소일 거고 16 넣었을 때가 최대일 거니까 0부터 4까지라고 쓸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그냥 식은 뭐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아래로 볼로 가운데 1 0 가깝고 4 멀고 뭐 못하는 사람 없겠죠. 이거는 2차 함수 최대 얼마? 4 집어넣으면 5 1 집어넣으면 마사 됐니? 네. 자 2번 문제는 어때요? 2번 문제 식을 변형한 다음에 치환하는 문제죠. 그쵸? 대신 변형하기 전에 진수 조건 아무 상관없겠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얘는 로그 2의 x 더하기 얼마? 1 이놈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얼마? 3이라고 쓸 수 있어야겠죠? x분의 8 되기 위해선 그래서 로그 2의 x 똑같이 치환 바로 t라고 잡으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 네, 16분의 1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을 거니까 마사부터 얼마? 4 집어넣으면 2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은 y는 이거 굳이 전개할 필요 없어 얘들아. 자,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식 위로 볼로. 그럼 대칭성만 체크해. 얼마? 마일 넣으면 0 되고 같은 높이 3 넣으면 0 되고. 됐죠? 그럼 가운데 축은 얼마? 1일 때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범위가 마사부터 2면은 마사가 조금 멀리 있을 거고 2는 한 요 정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질 겁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1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네요. 4. 마사 넣으면 최소값 나와야 되네. 마이너스 21. 됐어요? 네, 이렇게 답 구하는 거였죠. 너무 쉽다. 좋아요. 자, 48번은 사실상 똑같은 문제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그래서 굳이 안 풀게요. 넘어가 봅시다. 49번. 뭐 제목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 있잖아. 그렇죠? 계산 못하면 안 되니까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하는지 좀 보게. 49, 1, 2번 시작. 네. 자, 뭐 지수에서 나올 수 있는 산술기하 그리고 로그에서 나올 수 있는 산술기하가 모두 다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수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치환해야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얘들아? 그치? 앞에 거 뭘로 바꿔야 돼?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얼마 뺀 거? 2 뺀 거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밑줄 치는 부분.
됐어요. 그런 다음에 빼기 2배의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작업 해줘야 되지? 치환. 누구를?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쵸? 여기에서 산술기가 나오지. 왜? 역수의 합이잖아.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두 개 곱하면 1이죠.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2 이상이 된다. 자,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인데 t의 범위는 2 이상이다. 괜찮을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최소값 t가 얼마일 때겠어? 2일 때겠지. 조심해야 돼. 무조건 꼭지점. 아까 누구처럼 그러면 안 돼. 그치, 지우야? 자,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네, 요거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니까 마이너스 5라는 최소값을 갖는구나. 자, 그때 x값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요거 빼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빼기로 나오는 경우는 모든 실수다. t의 범위. 이해가요? 빼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산술기에 안 쓰고 범위 찾을 때. 그때는 t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돼버린다고.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됐어? 그 자체로 기함수기 때문에 원점 대칭돼서 무튼 그래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마 있을 거야, 문제집에. 자, 그런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뭐 진수 조건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합쳐서 두 개 곱해달라는 거네. 많이 보던 모양의, 그치 지영아? 둘 다 양수라는 거 나오니까 전개해서 xy분의 4, 4, 1 더하기 5. 자, 이렇게 합쳐지게 될 겁니다. 그쵸? 자, 뭐 구해달라고 했냐면 요놈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진수가 최소일 때가 로그의 최소값이겠죠? 맞아요. 증가함수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 찾아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고? 산술기야 평균 2배의 루트 4 그리고 양변 플러스 5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언제가 최소야? 얼마가? 9, 즉 로그 3의 9가 내가 찾던 로그 함수의 최소값이 되겠네요. 2번. 자, 요거를 그래프에 녹여낸 게 오른쪽 문제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2번만 풀어볼게요. 50-2번. 네, 봅시다. 어떻게 했어? 안 했나? 아직? 너무 빨랐니? 아니, 문제에서 좌표를 다 줬잖아. 그치? 직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삼각형만 있으면 되죠. 우리 점 P의 X좌표 얼마? 알파. 그리고 얘는 3의 알파 제곱.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좌표 베타, 요 높이가 얼마?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됐어요? 그래서 뭐 해달래? 넓이의 최소값. 자, 그럼 가로의 길이부터 갑시다. 요거 길이 얼마? 문제에서 줬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라고 줬지. 자, 그럼 세로의 길이 얼마? 두 개 빼면 돼.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됐니? 끝났네. 두 개 곱해달라는 얘기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 4, 세로의 길이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얘들아, 넓이에 뭘 구해달라고 했어? 넓이에 뭘 구해달래? 최소값. 야, 숫자는 변하는 게 없어. 최소가 될 수 있는 건 얘의 최소값 찾으라는 거지, 그치? 그럼 잘 봐. 둘 다 뭐야? 양수야. 그치? 양수끼리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그럼 너희가 체크해 봤어야 되는 건 둘의 곱. 일정한지. 그게 산술기가 쓰는 용도잖아. 양수끼리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해야 돼? 그럼 둘의 곱이 일정한지 체크해 봐야지. 둘의 곱 해봤더니 뭔데?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줬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였잖아.
그럼 얘 4분,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이해가요? 얼마? 81분의 1이겠지? 됐어? 즉, 이 S라는 놈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얼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산술기하 평균. 됐어?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 얼마? 이거 9분의 1인가요? 이거 하나 약분될 것 같죠? 그래서 답이 9분의 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9분의 4가 답이 아닌데? 아, 직사각형인데 2분의 1 언제 했어? 누가 했어?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9분의 8이 답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방금 나눠드렸던 프린트 지수로그 방부등식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방정식 똑같아.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은 동일합니다. 밑을 통일할 수 있으면 그건 쉬운 문제야. 그쵸? 그래서 바로바로 풀면 돼. 1번에 은빈아 어떻게 통일할래? 밑을 얼마로?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는 3의 마 2제곱 x 얼마? 4. 그 다음 2번 은빈이 계속 2번은 뭘로 통일? 3분의 4. 오케이. 그럼 3분의 4. x제곱이. 자, 우변이 3분의 4 되려면 역수가 되니까 지수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됩니다. 2x 더하기 3. 됐죠? 그래서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야. 문제 없니? 그래서 x값 얼마 나오죠? 1 또는 3 나온다. 됐죠? 자, 세 번째 유형이 어떤 유형이지? 치환하는 형태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걸 뭘로 바꿔야 돼? 2 곱하기 2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7 2x제곱 더하기 8은 제로. 너희도 이걸 바로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 1, 2랑 마 8, 마 1로 쪼개지는 거지. 마이너스 17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2의 x제곱이 2분의 1 또는 8이니까 x의 값은 마 1 또는 3이다 라고 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에 너무 신나가지고 2분의 1 또는 8 쓰는 사람이 있으면 때릴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x값 써야 된다는 것만 조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너무 간단하니까 세 문제 풀 거야. 2-2 3-1, 2 시작. 네. 자, 모든 근의 합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사실은 근각의 수관계랑 협업하면 풀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거 다음 유형이 바로 그 유형이 나올 거야. 근을 직접 안 찾아도 되는 유형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근에다 찾는 문제니까 다 풀어봅시다. 첫 번째 식은 간단하게도 이렇게 쳐다봐 달라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양변에 2x제곱 곱해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풀어달라는 문제였을 겁니다. 됐지? 그래서 2의 x제곱이 얼마 또는 얼마? 1 또는 32가 나와서 x의 값이 0 또는 5가 나왔어야겠죠? 문제 없니? 그래서 두근의 합 답은 5였을 거고요. 자, 3-1번.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거 5의 세제곱으로 바꿔달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밑이 통일됐으니까 지수만 체크하면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3이다. 바로 나와야지, 지수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 x의 값이 2랑 마이너스 1. 맞을까? 두 개 더해달라고 했죠? 답은 1. 그래, 쉬운 거 틀리면 안 된다고, 그치? 자, 마지막 유형은 얘도 뭐 직접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거는 마지막에 쓸 건데. 근각의 수관계는 이 문제 못 푸는데? 이건 근각의 수관계로 못 풀지 않아요?
아, 2차 방정식이니까? 아, 그거 풀 수 있죠, 풀 수 있죠. 자, 내가 의미한 근각계수 관계랑 달라. 내가 의미한 건 치환했을 때 근각계수 관계 얘기한 거였어. 자, 그럼 다시. 자, 및 통일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지수 같다라고 놓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얘들아, 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체크할게요. 뭐 고1 문제이긴 하지만 상수항이 음수네? 그럼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다. 그쵸. 나온 김에 잠깐 얘기했어요. 자, 그럼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 알파 베타 얼마? 마이너스 1. 괜찮죠? 요거 집어넣으면 답은 4의 몇 제곱? 2제곱 분의 2의 제곱에서 2배 빼 6제곱. 마이너스 1제곱에. 분자는 6제곱 맞냐, 그러면? 제곱에 2배 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2의 마이 제곱 위로 올라가서 2의 8제곱. 다 외우고 있겠죠? 256. 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알파벳을 직접 웬만하는 건 구할 수 있는 문제라서 어렵지 않았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는 4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쪽에. 그쵸? 치환했을 때 근각계수 이용하는, 4쪽이 아니라 미안해요. 이쪽에 4번. 치환했을 때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는 문제 기억하시리라 믿고 한번 4-1, 2번을 풀어볼까요? 니네가 푸는 게 너무 많으니까 미안해요. 그냥 합시다. 4-1, 2번 내가 할게요. 빨리 하고 차라리 그 다음 두 문제 풀자. 자, 4-1번을 보시면은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8의 2의 x제곱 더하기 8은 제로. 자, 주어진 식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서 풀죠? 치환이라는 걸 해서 풀잖아. 그쵸? 야, 근데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누구의 값이지? x의 값이야. 알파, 베타라는 건 두근. 여기까지 맞을까? 그런 다음에 이제 치환을 하자. 그러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8은 0. 됐죠? 요놈의 두근은 뭐니 얘들아? 요놈의 두근 t값 얼마? 2의 알파 제곱이고 2의 베타 제곱이 t 두 근이다. 이것만 이해 완벽하게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돼? 두근의 합 8, 두근의 곱 8. 그럼 두근의 곱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였었죠. 기억나요? 치환을 하면 치환한 놈의 근이 모양이 같이 그 모양 따라서 바뀐다라는 개념. 그쵸?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천천히 얘기해서 꼭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2번도 동일한 문제였어. 어떻게 하자고?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k는 0이 나와. 됐니? 근데 이 t라는 놈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고?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인 거라고. k를 구하라고 했으면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거였고, 그러면 지수끼리 더해질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라고 했으니 k는 128이었을 거다. 괜찮을까요? 뭐 구해달래 근데? 알파 베타도 구해야 돼? 그럼 얘가 128이면 어떻게 돼? 얼마야? 16의 8인가요? 그래서 마16, 마18 되는 거죠. 마8. 괜찮을까? 누가? t는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그래서 x는 얼마?
3 또는 4가 답이 나오겠지. 이게 각각 알파와 베타. 두 개 곱. 답은 12. 됐을까요? 네. 자, 5번, 6번 둘 다 합시다. 그러면. 네. 자, 5번 문제는 두 가지로 풀게요. 한 번은 그냥 식으로, 두 번째는 그래프의 성질을 활용해서. 알겠죠? 자,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일단 하나는 확실히 알아.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네. 됐니?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냐? 교점의 x좌표잖아. 그치? 우리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많이들 배웠잖아. 괜찮을까? 서로 같다라고 놓고 양변에 2의 x제곱 곱해주시면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은 0 나온다고. 요놈의 두 식은 알파 베타인 거라고. 이해 가니? 그럼 내가 얘를 뭘로 치환하시면 t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적어주시면 요놈의 두 식은 뭐라고 얘들아?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라고. 됐어? 그럼 우리는 뭘 알아냈지?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이 k고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누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사실 요 내용이라고. 됐지? 그러면 요 내용은 누구야? 이 점이라고. 왜? 이게 2의 알파 제곱이고 요게 2의 베타 제곱이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둘의 중점이 4분의 5래매. 그럼 두 개 더하면 가운데 거 2배. 4분의 5의 2배가 되겠죠? K는 2분의 5, 5번.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6번 문제는 자,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실근의 비. 야, 내가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그걸 문제가 어떻게 알아? t의 조건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잖아. 내 맘대로 치환한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는 누구에 대한 조건이라고? x에 대한 조건.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베타 대신에 2알파를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2배. 됐을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뭘로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3kt 더하기 3k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두 근이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2알파 제곱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래서 근각의 관계 두 개의 합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2알파 제곱은 3k. 두 개의 곱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은 3k 플러스 5. 얘들아, 모르는 문자 몇 개? 두 개? 식 두 개? 연립하면 답 나와야 돼. 우리 연립방정식 풀이법은 대입법 또는 가감법. 얘는 지금 가감법이 이쁘네. 문자 하나 없앨 수 있으니까. 뭐? 빼면 되지.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뺍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적혀있는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3의 3알파 제곱. 왜? 15야, 문제에서 처음부터? 뭐 상관없잖아. 요거만 바꾸면 되지. 요거만. 됐죠? 다시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3의 3알파 제곱. 됐니? 그 다음에 요거 빼기로 쓰면 3의 2알파 제곱 먼저 쓸게. 그리고 3의 알파 제곱 15가 오른쪽에 남아 넘어와서 마이너스 15는 0.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3의 알파 제곱에 관련해서. 이해 갈까요? 됐니?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봐.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냐? 왠지 3 넣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27 빼기 9. 네, 얘가 3이면 되네요. 3의 알파 제곱이라는 놈 자체가 3이면 된다. 조립제법, 인수정리. 그래서 3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3의 알파 제곱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배의 3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괜찮니? 뭐 잘못 썼나? 플러스 5죠. 쏘리. 자, 그러고 나면 얘들아,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왜? 다양수야.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인데 어떻게 0이 되겠냐, 그치? 그렇기 때문에 0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 고로 3의 알파 제곱이 3이어야 하니 알파라는 게 1이라는 거 알겠고, 그렇다면 3의 1제곱, 3의 제곱, 3 더하기 9가 3K, K는 4라는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좀 친숙하지 않냐? 어디서 많이 본 거 같고 막 문제들이, 그치? 나만 그래? 학교에서 이런 난이도는 안 풀어봤냐 아직? 학습지 없었어? 학교에서? 이거보다 쉬웠으면 뭐 학습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잖아. 반응을 하라고 빨리, 그래야 쉬는 시간을 주지. 없었어. 이거보다 쉬워, 어려워? 그럼 오케이. 됐네, 그러면 뭐. 됐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고1 거는 까먹으면 안 되고 고3 때 계속 나온다. 3차 방정식 풀이. 알겠죠? 네. 쉬었다가 3쪽부터 합시다. 네. 봅시다. 자, 8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8번 문제. 뭐 근을 찾으셔도 돼요, 얘들아. 알겠죠? 근데 근을 만약에 못 찾겠으면 알파 베타 잡고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인 상황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그치? 근데 알파와 베타라는 건 교점의 x좌표니까 요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다. 괜찮을까? 자, 그러면 넘기고 2의 x제곱 곱해서 정리하면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6는 0이라고 정리가 되셨을 거야. 됐어? 그래서 두 근 이거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은 0이고 t라는 두 놈의 근이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인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뭐 근을 합 구하는 거 아니죠. 넓이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ABCD의 넓이를 구할 건데 사다리꼴. 됐죠? 그럼 저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윗변 아랫변 더하고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두 근의 합, 그쵸? 두 근의 합 10 바로 쓰면 될 것 같고. 됐니? 근데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직접 구할 생각도 하셔야 돼. 알겠지? 얼마 나왔냐? 뭐뭐 나오니? 홍진아? 2랑 8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2의 x제곱이 2이려면 1, 8이려면 3이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10이라고 금방 나왔을 거고요. 됐니? 자, 얘는 두 개의 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식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첫 번째, a 플러스 b가 4여야 한다. 그 다음에 2의 a제곱, 2의 b제곱, 둘의 합이 얼마? 10이어야 한다. 내가 구할 거는 2의 b제곱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b로 통일하는 게 유리하겠지. a 자리에 4-b 대입합시다. 괜찮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좀 다르게 풀어볼까? 자, 조금만 더 약간 머리를 쓸게, 얘들아. 잘 봐봐. 이건 유지를 하자.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은 10.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요거 봐봐, 요거.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 16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괜찮을까? 그래서 합, 곱. 뭐 할 수 있어야 돼?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는요. 의 두근 2의 a제곱이랑 2의 b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죠. 두 문자에 합과 곱이 주어졌으면 그걸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어야지. 이것도 고1 때 배웠던 거지. 됐나요? 그럼 두근이 뭐랑 뭐 나오죠? 2랑 8 나오니까 자 2의 a제곱이 더 작은 거 확실하죠? 그래서 얘가 2고 요 놈이 8이어야겠지. 답은 8.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조금 조절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훈이 할만하냐? 은빈이 괜찮아? 현우도 괜찮아? 좋아요. 지영이 살아있지? 잠 깼지? 아까 좀 졸려 보였는데. 자, 밑을 통일시킬 수 있으면 무조건 시켜야 되죠. 그쵸? 지우야, 뭘로 통일할래, 밑? 3분의 1. 그럼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4x 빼기 2가 되는 거지. 우변은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지수에 3 곱해서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였지? 부등식에서 얘들아? 밑이 1보다 작네? 부등호? 반대로. 그쵸? 그래서 4x 빼기 2 반대로 3x 더하기 3. 문제 없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5 이상이다. 끝.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우야. 치환.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보자, 얘들아. 그러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 사이 값이겠죠. 그쵸? 그래서 뭐랑 뭐 사이 나오냐? 2보단 크거나 같고 t가 8보단 작거나 같다. 그럼 원래대로 돌려놔라. 그럼 우리는 뭐에? 밑을 통일시켜라. 됐지? 밑이 1보다 크네. 부등호 방향 그대로 뭐 기계적으로 풀어야지. 문제 없을까요? 시원했다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자, 그러면 3번은 뭐 굳이 안 할게요. 또 동일하네요. 자, 그러면 옆에 일단 하나 먼저 할까요? 네, 11번이랑 오른쪽 문제가 똑같은 문제거든요. 셋 다 풉시다. 네, 셋 다 풀게요. 네, 잘 가닥이 안 잡힐 거라 한 문제만 먼저 풀게요. 11번만 알겠죠?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조건 그리고 해가 아마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을 거야. 요 놈의 해가. 그랬을 때 아랫놈의 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거 이용해서 A값 찾으라는 말인 거잖아. 그치?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눈에 보이셨을 거거든요. 4, 2, 1, 마 1. 그러면 2 만들어지는 거 마치 대각선 곱해서.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4배의 a의 x제곱 빼기 1이 곱하기 2의 a의 x제곱 더하기 1이랑 해서 음수가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해. 뭐?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얘들아. 맞지? 무조건 양수지. 얘는 부호 안 바뀌지. 됐어? 그럼 양변에서 나눠버리시면 돼요, 그냥. 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쟤는 답에 영향 끼치지 않아.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바뀌는 놈이 영향을 끼치는 거야. 누구? 앞에 있는 놈. 고로 a의 x제곱이 뭐보다? 4분의 1보다 작다를 했더니
해가 뭐가 나왔대? 요런 모양이 나온대.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X쪽으로. 바뀌었지? A는 그러면 1보단 작은 숫자였을 거야. 됐어? 그리고 오른쪽이 2가 되려면 얘들아, 얘가 뭐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 그리고 부등호가 바뀌었어. X가 2보다 크다로. 결론? A는 뭐야? 2분의 1이어야 돼. 이걸 찾아내달라는 문제였어.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중요해. 잘 봐야 돼. 이거 알겠지? 자, 그럼 내가 A가 2분의 1인 거 찾았으면 대입해서 뭐 해주면 돼? 2분의 1의 0제곱보다는 커 2분의 1의 X제곱이. 근데 2분의 1의 뭐보다? 마사제곱보단 작아. 라고 쓰면 되잖아.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X의 범위는 마사보단 크고 0보단 작다라는 해가 구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잘 봐봐. 내가 솔직히 쉬운 작업은 아닐 수 있거든? 그쵸? 그러면 홍진아,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이씨. 얘들아,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말해. 누구의? 어떤 식? 부등식 말고 방정식에 해줘. 1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 4제곱 될라나요? 빼기 1은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은 언제나 방정식의 해였어. 우리가 풀어왔던 거 생각해보면. 자, 근데 문제는 뭐 항상 되진 않을 수 있어요. 참고로 완전 절대 부등식 같은 게 나오면. 근데 급하면 이걸 도대체 못하겠다 싶으면 대입해서 능령 한번 써봐. A값 나와. 그럼 무조건. 알겠어? 어떻게? 이거 인수분해 보기차식 되잖아. 아까처럼 인수분해 하시면 A제곱이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 당연히 음수는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A의 값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건데 양수라며. 끝난다고. 됐어?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라도 찾으세요. A값.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12-1, 2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첫 번째 20-1번 어떻게 풀리지, 얘들아?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풀면? 3의 X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 다시 는영이라고 써봐. 그럼 어떻게 돼요? 는영 하시면 이거 9 나오죠, 그쵸? 3의 제곱은 앞으로 9라고 뺄 수 있지. 9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1은 0이지. 됐어요? 그럼 3의 X제곱이 얼마? 9분의 1 나올 거야. 괜찮을까? 자, 얘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 능령하시면 3의 X제곱은 3의 P제곱 나와요. 같은 방법으로 풀면 그러면 우리 P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놈의 범위는 뭐보다 작은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사이값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지수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P보단 작거나 같은 상황이야. 여기 정수 몇 개? 20개. 그럼 뭐 들어가 있어? 마일 0. 그럼 양수 몇 개 들어가야 돼? 17개. P값 17.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겠지. 자, 그때 해를 또 구해달라고 했나요? 아니구나. 자연수 구하면 끝이죠. P값 17.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인수분해가 된다. 그쵸?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앞에 뭐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이렇게 제곱식 마이너스 1 2n 더하기 1 2x 더하기 n 0보다 작거나 같다. 2,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로 쪼개질 거예요. 괜찮을까?
야,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2의 x제곱이라는 놈이 2분의 1이라는 근과 n이라는 값의 사이가 될 거라고 또 2차 부등식 생각하시면. n은 자연수니까 2분의 1이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여기에 내가 정수 x가 몇 개 포함되어야 된대? 7개 포함되어야 된대. 그치? 됐어? 몇 개, 지금 몇 개 나와 있니, 얘들아?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마일. 그럼 마일보단 크거나 같아. 누가? x가 뭐보단 작거나 같아? 로그 2의 n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얘들아. x는 로그 2의 n. 됐어? 여기에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7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마일 0, 그리고 5개, 5까지. 이 안에는 5까지만 들어가야 되니까 요 동그라미 친 요 놈이 5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6보단 작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6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n의 최대값은 얘가 6 되려면 얘들아 n이 얼마여야 돼? 2의 6제곱 64여야 되겠지, 그치? 그거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n의 최대값 63이어야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많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게 웬만하면 나올 거니까 겁먹지 말고 무조건 인수분해 한번 쳐다보세요. 알겠지? 지영이 눈에 영혼이 없는데? 됐니? 네. 자, 다음 유형 넘어갈 건데 거기 맨 위에 뭐라고 써있니?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부등식 밑줄 쳐놓고 그 위에 뭐라고 쓰면 돼? 판별식 0보다 작다 써놓고 X표 치시면 돼요. 알겠죠? 판별식 0보다 작다 써놓고 X표 치시면 돼요.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판별식 써서 푸는 건 언제지, 얘들아?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말이 있고 X에 관한 2차 부등식일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게 지수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해볼게. 13번. 일단 모든 실수 X라고 적혀 있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주어진 부등식을 보니까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의 x제곱 더하기 a는 0보다 크다. 우리 이거 보통 어떻게 풀지, 얘들아? 치환해서 풀잖아. 치환해서. 그치? 그래서 내가 2의 x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해 볼 거야. 자, 그럼 x는 모든 실수라고 했거든. 그치?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얘들아? t의 범위? 그치? 모든 양의 실수로 바뀌어. 그럼 t가 0보다 클 때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크면 좋겠대. 이런 경우엔 판별식 쓰면 안 된다고. 왜? 요놈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는데 0이라는 범위가 여기에 있으면 0보다 큰 쪽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t가 0보다 클 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떠 있으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판별식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알겠어?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홍진아? 판별식 안 쓰면? 정석대로 푼다면? 수투까지 배웠으면 알아야 되는데. 3마리가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그치, 최소값으로 풀어야지. 자, 원래 판별식으로 푸는 것도 최소값으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꼭지점 이용해서 푸는 거라서. 알겠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냥 최소값으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어떻게?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누구의 최소값? 요 2차 함수의 최소값. 그럼 0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럼 그래프는 0보다 큰 쪽만 그려지니까 요만큼 그려진 거거든? 이 부분이 다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뭐 하면 돼? 이 부분 중 가장 작은 놈이 뭐 하면? 0보다 크면 나머진 알아서 0보다 크겠지.
됐나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잘못 썼는데? 2 넣으면 얼마야? 4네. 미안해요. 자, 그래서 답은 A가 4보다 크다라고 나오십니다. 이해 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한 번만 더. 2번 문제.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판별식을 썼으면 똑같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함정에 빠지기 좋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하니까. 근데 2번 문제가 판별식으로 안 풀려.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a 빼기 3 0보다 크다. 3의 x제곱 똑같이 치환하시고 t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a-3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항상 대신 t의 범위는 양수일 때. 됐죠? 자, 아래로 볼록하고요. 가운데 축이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내가 t가 0보다 큰 쪽만 봐야 되니까 0의 위치 잡고 오른쪽만 그래프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어때? 이 0 집어넣으면 얼마니? a 빼기 3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쵸? 자, 여기 구멍 뚫려 있지 얘들아. 그럼 어때? 요 놈이 0이 돼도 돼. 그럼 나머지는 0보다 큰 거 맞았잖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그럼 내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했으면 절대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지.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은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네, 자, 요 유형은 지수부등식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문제를 다 풀 겁니다. 그래서 14, 15를 한번 풀어봅시다. 밖에서 좋아하잖아. 숙제 별로 없다고. 많은 양 아니야. 다 해야 돼. 알겠지? 그치, 은빈아? 다 했냐, 저기까지? 아니야. 자, 봅시다. 이거. 14번. 자,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인수분해가 혹시 됐니, 안 됐니? 요거는 될 수가 없어. 얘는 오히려, 야, 간단하게 누구에 관한 2차 부등식이야, 얘들아? 누구에 관한 2차 부등식이야?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지. 그리고 뭐라고 했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판별식 쓸 조건 된 거라고. 알겠어? 거기 동그라미 쳐. 모든 실수 x, 그러니까 모든 x랑 x에 대한 2차 부등식. 됐어? 요 두 개가 되면 그냥 판별식 쓰는 거 맞다고. 이제는. 알겠죠? 위에 거랑 차이점 분명히 보셔야 돼. 13번에 1, 2번이랑. 자,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 떠 있으면 좋겠는데 접하는 것까지 오케이라는 뜻이니까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빼기 뒤에 거 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지. 교점이 없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럼 이걸 또 전개하는 바보라고 하면 좀 그렇나? 좀 이제 약간 미련한 사람은 없겠지, 그치? 그냥 뭐 하면 돼?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보면 되죠. 괜찮을까? 그래서 3의 a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0과 10으로. 그럼 양변에서 내가 1을 빼시면 마이너스 1보다는 3의 a제곱이 크거나 같고 9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또 니네가 머리를 써야 돼, 얘들아. 어떻게? 이거는 있으나 마나. 부등식에서 당연한 범위가 나오면 그냥 지워버리면 돼. 해에 영향 끼치지 않아. 이해가죠? 그래서 뭐만 풀자? 요 놈만 풀면 되는 거고 A는 2 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답은 2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항상 양수되는 거 이런 거 잘 버리시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어. 지수부등식에서, 지수방정식에서도. 자, 그 다음에 15번은 또 반대로 x에 관한 2차가 아니라 2의 x제곱에 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뭘 쓰면 안 된다?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문제다. 괜찮을까? 그래서 얘 또 치환해서 t가 0보다 클 때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3-2a가 0보다 크면 좋겠어? t가 양수일 때. 괜찮을까? 자, a의 범위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그러면 내가 축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건 케이스 2개로 쪼개는 문제. 첫 번째,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운데가 a거든요. 근데 이 a라는 놈이 얘 범위에 포함될지 안 될지로 나눠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괜찮을까? 자, 그럼 작을 대로 할게요, 쏘리. 자, 0 집어넣으면 얼마지, 얘들아? 3-2a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이 동그라미 구멍 뚫려 있는 요 놈이 뭐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성립하겠지. 이해 갈까? 그래서 a의 범위가 뭐가 나오지? 이렇게 풀면 a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야. 겹치는 부분.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다. 겹치는 건 0보다 작다겠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지? 두 번째 케이스는 아래로 볼록의 가운데 a인데 요번에는 0이 왼쪽에 있을 수 있잖아. a보다.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지는 거지. 됐어요? 그때 최소값은 a를 집어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 됐을까? 요게 뭐 하면 돼? 0보다 커야 돼, 이번에. 색칠되니까, 여기는. 이해 갔어?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지, 여기서? 뭐뭐 나와요? 사이값 나올 것 같은데? 1 이상? 아닌데? 아, 쏘리. 마3 이상? 1 이하. 괜찮을까? 그럼 요 경우랑 겹치는 걸 써야 되지. 됐어? 얘랑 얘랑 겹치는 거. 어디야? 1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a가 0보다 작다 또는 0부터 1까지다야. 얘들아, 또는이라는 거는 집합에서 무슨 기호? 합집합. 그러면 뭐 해야 돼? 합해서 써야 돼. 즉, 답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잠깐만 쏘리 등호가 없어요. 미안해요. 등호가 빠져야 되죠. 1에서 1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네요. 천천히 했다.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야. 알겠지? 네, 자 6쪽을 할 건데요. 지수 방정식의 활용이야. 참고로 앞에서 했던 거. 그래서 기숙사는 출발하시고요. 우리 남은 4명이서 합시다. 네, 자 16은 그래도 조금 앞에서 이미 봤던 거랑 비슷하니까 좀 쉽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자, 우리 지금 내가 밑줄 치는 걸 뭘로 바꿔야 되지, 얘들아? 밑줄 치는 놈을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2를 빼야 되는 거지. 두 개 곱한 거에 2배.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생략하는 거고, 빼기 뒤에 놈. 빼기 10은 0. 괜찮죠? 그래서 내가 그냥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합시다. t라고. 그랬더니 주어진 식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이 나올 거야. 맞을까? 자, 그러면 t의 값이 얼마 또는 얼마 나오지? 4 또는 마3 나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t인데 그게 4 또는 마3 나온다고. 말 안 되는 거 어딨어? 네, 마3. 양수여야 돼, 저건 무조건. 심지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는 치환하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까 산술기하 했던 거.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럼 내가 요걸 만족하는 x값이 문제에서 뭐라는 거야? 알파와 베타라는 거잖아. 즉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4인 거고
3의 베타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4인 거거든? 됐니? 그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두 식이 둘 다 성립하려면 얘들아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잘 봐. 어때? 뭐랑 뭐? 알파랑 베타가 똑같으면 말 되지. 이해 가요? 또는 뭐면 돼?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반대도 말이 돼. 됐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잘 봐봐 얘들아.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4라는 뜻은 어떤 수와 그놈의 역수를 더해서 4가 된 거거든. 맞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 역수에 그놈의 다시 역수를 취한 게 4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서로가 역수 관계니까. 이해 가요? 한 번만 더. 마지막. 우리가 많이 보던 게 있어. a 더하기 a분의 1이 2분의 5래. a는 얼마 또는 얼마? 2 또는 2분의 1. 어떤 수와 그놈의 역수를 더해서 2분의 5 나오려면 2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5거나 그치? 또는 2분의 1 더하기 2 더한 게 2분의 5여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이해 가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당연히 서로 같은 거를 알파 베타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베타는 알파의 부호 반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너희가 찾아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 와닿지 않는 표정들이 있네. 괜찮아요? 자, 어려우면 오케이 좋아. 어려우면 정석대로 갑시다. 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분의 1은 4죠? 양변에 3의 x제곱 곱하세요. 그러면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3의 x제곱 더하기 1은 0 나올 거야. 괜찮지? 그때 요식을 만족하는 x값 두 개가 알파랑 베타래. 맞냐? 자, 그러면 얘를 치환해서 쓰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은 0일 때 그때 식을 만족하는 t값 두 개가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래. 됐지? 이게 좀 더 쉽겠죠, 너희한테는? 그러면 두 군의 합이잖아. 내가 구하라고 한 게. 그래서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4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좀 잘 해놓을게요. 자, 마지막 문제 빨리 하고 갑시다.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에, 자, 이 문제가 아까 쌤이 중간에 한번 언급했던 그 문제네요. 자, 치환을 할 건데 요번엔 빼기 버전으로 치환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밑줄 친 요 놈을 뭘로 써야 돼?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 4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 생기니까 플러스 2까지. 밑줄 친 거 이렇게 바꿔서 쓰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a에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은요. 까지. 자, 그럼 우리는 치환을 당연히 마이너스 버전 요 놈을 치환을 할 거야. 아까 미리 다 얘기해놨어, 일부러. 자, 내가 빼기 버전을 치환을 하면 얘들아, 얘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기지 않고 그냥 뭐라고? 모든 실수 다 만들 수 있어, 얘들아. 알겠지? 쟤는 그러므로 주어진 식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9는 0. 자, 실근이 있었으면 좋겠다야, 문제에서. 맞지? 근데 실근이라는 건 누구의 값이지? x의 값이야, x의 값. x에 뭔가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 t의 값도 어때? 나 뭔가 잘못 썼니? 아니죠, 맞죠? 얘가
실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어. 야, 그럼 t의 값이 막 마이너스 35 이런 거 나와도 돼, 안 돼? 된다고. 모든 실수 다 가능하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이 부등식에 실근이 존재하면 되는 거구나.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므로 바로 판별식 그냥 쓰시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t의 범위가 제한이 되면 어때야 돼?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조건이 붙을 거라고. 그게 지금 다음 시간에 할 18, 19번이야.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거. 근데 얘는 양의 실근 가질 필요 없어. 왜? t는 아무 값이나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수인근 같든 양수인근 같든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 그냥 뭐만 가지면 돼? 실근만 가지면 돼. t의 값도. 이해 가요? 그러므로 그냥 판별식 쓰면 끝이 문제였어. 됐니? 은정이 표정이 안 좋은데? 그럼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마육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최소값, 양수 최소값의 절대 제곱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답은 36. 고생했습니다.